지난 달콤한 대상승장에서 기억이 이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서 주식을 보유해도 또는 단타를 쳐도 누구나 수익을 보는 장이었지만 주식에서 좋은 기억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매매를 할 때 예전 기억과 비슷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응용을 하기 때문에 과거 좋은 기억에 대해서 무조건 독이라 할 수 없겠지만 개인들이 하락에서도 계속 버티고 계속 물탈 수 있었던 것은 또 신규 매수를 하게 만든 것도 과거에 대한 좋은 기억들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저번 상승장을 보면서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것이다. 가치 투자하는 것이다. 들고 있으면 언젠간 본전을 찾아준다. 아무리 고점에 물렸어도 고점을 찾아줄 것이다. 10년 뒤면 꼭 본전은 올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아주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종목이 장기간 상승하는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을 때 이야기지, 시세가 단숨에 크게 나온 다음에 완전히 꺾이게 되었을 때는 그게 10년이 지나도 회복이 될지 아니면 20년이 지나도 회복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당연히 돈 버는 게 힘들고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기에 너무 자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매매를 했는데 내가 부족하기보다는 초보자분들은 시장에 대한 운이 어느 정도 조금은 깔고 가야 되는데 시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분들이 시장에 운까지 없으면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고수분들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어차피 틈을 찾아서 잘 먹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의 운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상황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인데 당연히 안 그래도 돈 벌기 힘든 게 주식시장인데 더 힘들어졌으니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가 진단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면 계속 돈만 날리게 될 것입니다. 주식도 잘못 빠지게 되면 막말로 도박 중독과 다를 게 없는데 자신이 여기서 도박 중독과 같은 급으로 중독이 되었는지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의 매매를 매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예전에는 하루 종일 매매를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확실하게 하는 것이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매매를 결정짓습니다. 이때 수익이 50만 원이든 마이너스 50이든 플러스 100이든 마이너스 100이든 여기서 결정을 지은 다음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거래가 강한 종목이라면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떼먹겠지만 첫 출발하는 거래가 강한 종목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해놓은 시간인 9시 초반에만 매매를 하고 하루 종일 쉬는데 제 기준으로 만약에 이 시간 외에 억지로 매매를 하려고 한다. 다른 시간에 항상 매매를 한다. 11시에도 매매하고 1시에도 매매하고 심심해서도 여러 가지 시간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도박 중독과 다를 게 없습니다. 꼭 가장 자신이 있는 시간을 정해 놓으셔서 그 시간에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이너스만 보면 다른 매매로 급하게 복구하려 한다. 어떤 종목에서 손실을 크게 봤는데 그 손실을 빠르게 극복하려고 빠르게 다른 종목을 사는 경우, 이건 초보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일 텐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삼성전자에서 손실을 확정 짓고 나왔다. 그러면은 매매를 쉬거나 다시 관찰하면서 새로운 종목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급하게 여기 오르니까 바로 망설이지도 않고 삼성 SDI 매수, 또 망설이지 않고 카카오 매수. 돈이 아무리 쉬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돈을 쉬게 놔두지 못하는 사람, 이거는 도박 중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현금 없이 주식을 가져야 되는 사람, 이건 완전한 도박 중독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획적인 매매가 아니라 즉흥적인 매매를 자주 한다. 아주 당연한 겁니다. 충동적이고
지금 당장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행복한 상상만 하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이건 도박 중독과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계획이 없을 때 쉴 수 없다. 제가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저도 지금 쉬어줘야지 정상입니다. 하루 종일 매매가 없을 때도 있어야 되고 계획이 비어 있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는데도 쉴 새 없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 또는 계획이 없는데 억지로 스토리를 상상해서 꼭 매매로 연관 지으려 하시는 분들, 연결하시려는 분들, 그런 분들은 도박 중독과 다를 게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도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것도 기초적이면서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때 먹기 힘들고 항상 주가의 결과에 아쉬워한다. 최근에 이슈가 된 신라젠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매매 영상 보여드렸지만 저는 계획대로 첫날에 싸게 시작을 했으니까 시초가 매수해서 한 방에 튀어 오를 때 1,400원쯤에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정리했으면 끝인 거지. 계획대로 매매를 잘 해가지고 성취감을 느껴야 정상인데 꼭 줄 때 못 먹고 끝까지 고라 외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분명히 이건 탄력을 더 받지 못하거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보장이 되지 않은 종목인데 수익이 나면은 일단 좋은 예시들, 과거의 좋은 기억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에 양지사라는 종목이 핫한데 이렇게 몇 배씩 올라가니까 신라젠도 이런 그림이 나올 거야. 양지사도 이렇게 가는데 신라젠이 가지 못할까. 이런 상상을 꾸며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줄 때 못 먹는 것이고 줄 때 못 먹으면은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항상 주가의 결과에 아쉬워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지사라는 종목을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었으면 여기서 만족을 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주가를 보고 내가 왜 그때 28,000원에 팔았을까? 왜 이렇게 빨리 팔았을까? 왜 3%밖에 먹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면서 이 후회를 보상받기 위해서 다른 종목에서 똑같은 상상을 하면서 대응하다가 줄 때 못 먹고 그대로 물린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100번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종목인데 왜 자꾸 99개의 종목에 이 종목과 똑같은 그림을 바라는지. 여기 중요한 말인 항상 주가의 결과에 아쉬워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 챙겼으면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 뒤에 주가가 폭락하든 상승하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족을 하고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라젠을 두 번째 날 끝날 때 이제 이 종목은 무조건 영구 삭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결과가 맞긴 맞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2만원, 3만원 갔다 하더라도 결과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밑에 뭐 만원에서 매도했어도 주가가 2, 3만원 간다 하더라도 들고 있을 걸. 계속 버틸 걸. 이런 후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후회는 절대 계좌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주변을 보면 이런 사람이 꼭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나는 주식을 매수하면 10%, 20%는 우습고 무조건 30% 먹어야 된다. 또는 무조건 50% 먹어야 된다. 무조건 2배, 3배 먹어야 된다. 못 먹을 바에 절대 매도 안 한다. 이런 사람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계좌를 봤을 때 너무 변동이 심하고 줄 때는 아주 가끔씩 대박이 터져가지고 크게 먹는다 하더라도 결국에 깎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사는 종목마다 그렇게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오래 생존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꼭 자신이 도박 중독인지 체크해 보시고 도박 중독은 뭘 해도 안 되니까 무조건 주식을 끊어서라도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벌써 10월 21일 금요일 시장 한 주가 지나갔는데 지금 시장에서 집 나간 거래대금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증시가 도저히 힘을 쓰지 못하고 매일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 듯 했는데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내려온다 하더라도 반등할 때는 확실하게 반등한 다음에 빠르게 안정이 되어야지 좋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연쇄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증시가 안정되려면은 빠르게 반등하고 그 상태에서 변동성을 줄여가지고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정된 상태에서 좋은 종목들이 나오고 또 활발해지면서 거래대금도 자연스럽게 연쇄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반등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황금선을 터치했으면은 3거래일 이상 지켜주면서 이제 지키는 그림으로 가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방향을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코스닥은 이미 밑으로 내려온 상태, 코스피는 애매한 상태, 게다가 거래대금까지 도저히 늘어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증시가 언제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증시는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지독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말의 뜻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증시는 반등이 생각보다 약한 상태에서 나스닥의 추세가 황금선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언제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이므로 아주 약간 경계를 하면서, 코스피는 애매하니까 코스닥에서 종가 기준으로, 장중에 말고 종가 기준으로 황금선 위에서 양봉으로 마감해 줄 때 황금선 걸쳐서 마감해도 됩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지금은 690 정도에서 마감을 해주면서 나스닥도 동시에 황금선 위쪽에서 양봉으로 마감해 준다면 그게 또 레버리지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타이밍이 오지 않는다면 또 언제라도 하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약간 경계한 상태에서 도저히 올라올 답이 안 보인다면 그때는 경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과연 레버리지를 매수할 수 있게 코스닥이랑 나스닥이 안전하게 황금선 위에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냐, 아니면 도저히 답 없이 그대로 무너져 버리냐, 또는 회복하려다가 또 윗골이 달리면서 무너지냐,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이 될 수가 있으므로 저는 방향에 따라서 똑같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도 거래대금 가뭄인데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